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를 둘러본 환경도시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사업자인 JCC는 이미 사업 부지의 절반가량이 훼손된 상태인데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숙박시설과 지하수 사용량을 줄였다며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수를 해가지고 잔디를 사용하고 이중, 모자라는 부분은 물수를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단지에서는 오수가 나가지 않는. 하지만 중산간 대규모 개발로 지하수 고갈 우려와 집중호우로 인한 하류 지역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취수량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하수량 처리가 100% 처리해서 도로로 보낸다는데 모든 게 다 장밋빛이다. 저류주로만은 감당하기가 힘들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류 지역의 우수의 어떤 피해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6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될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자본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투자가 될 것인지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결국 의원들은 다음 달에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 뒤에 심사하겠다며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도 이번 회기 내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가 억지를 부리면서 도의회를 겁박하고 있다며 오라관광단지가 제주관광의 효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노형 오거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부결시키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동문시장 상인회 등은 초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설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 주변은 역사적 또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를 짓겠다며 만장굴 인근 산림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황야하게 베인 웅덩이. 한쪽 면은 절벽처럼 깎여져 있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57살 이모 씨가 이 일대 임야 4천여 제곱미터를 아들 명의로 사들인 것은 지난해 3월. 이곳에 단독주택 12동을 지어 분양하겠다며 근처의 국유지 600제곱미터까지 허가 없이 파헤쳤습니다. 중장비 수십여 대를 동원해 땅을 파헤치고 쌓아 평탄화 작업을 벌인 겁니다. 이 씨는 대형 중장비를 동원해 이곳에 있던 소나무 80여 그루를 무단으로 훼손했습니다. 이곳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천연기념물이자 세계 자연유산인 만장굴로부터 280m 떨어진 곳으로 대규모 건축행위가 제한된 곳입니다. 1m 이상 터파기 공사와 토질 형질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으로 공사를 벌인 겁니다. 지락 박사 의견은 여기 붕괴 위험이나 실제 돌이 떨어져서 사람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씨에게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도내 최대 중국계 여행사가 외국인 카지노를 인수하면서 관광업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진 지 5달 뒤에야 공시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인수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문 관광단지 신라호텔의 마제스타 카지노입니다. 지난해 입장객은 3만 3천 명으로 도내 카지노 8군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마제스타 카지노는 유하청 국제여행사가 최대 주주인 컨소시엄이 215억 원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며 증권시장에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인수 계약 시점은 지난해 10월 27일, 무려 5달이나 늦게 공시한 겁니다. 원래 계약서를 다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좀 급하게 설득을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주식이라든가 대표이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마제스타의 공시 불이행 사유에 대해 이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겨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주식 매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중과수익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늦게 공시한 게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착오였던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유하청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2군데는 주식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회계감사에서 컨소시엄에 출자한 자금의 흐름이 정당한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없다는 감사 의견 거절 판정이 내려 상장 폐기가 예고된 겁니다. 특히 컨소시엄에 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던 유하청 여행사도 사드 보복을 이유로 출자를 늦추고 있어 인수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에 대응하겠다며 해경이 특수부대 출신 기동대원들을 채용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기동대원이 불법 조업 단속이 아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중국 어선의 격렬한 시위로 단속 중이던 해양경찰관이 숨진 지난 2011년. 해경은 사고 직후 불법 조업을 근절하겠다며 특수부대 출신 100여 명을 해상 기동대원으로 뽑아 제주에도 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 가운데 3명을 1년 5개월 동안 해군기지 반대 시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함정에 배치하도록 한 해상 특수기동대 운영규칙을 어긴 겁니다. 당시 강전항 관련 해상 진출자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추락 사고에 대비 안전관리 차원에서 특수기동 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14년부터 모두 18차례나 해상 함포 사격을 사격장이 아닌 어선과 상선이 닿는 연안에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A함장은 사격장에서 한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B순경은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목적인데도 공갈을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기동대원의 인력 운영을 철저히 하고 함포 사격 규정을 어긴 함장들에게는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는지 선박 안전 불감증이 여전합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화물선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하거나 뒷돈을 받고 화물차를 몰래 실어준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MBC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에 막 도착한 연안 화물선. 화물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늦은 밤 진해항에 도착한 화물선도 배가 도착하자마자 기사들이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 차를 몰고 나옵니다. 기사 대부분이 배에 타고 있던 겁니다. 화물선의 최대 승선 인원은 12명.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여객 대장에 승선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목포, 진해에서 제주를 오가는 이들 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정원의 2배를 훨씬 넘는 인원을 이런 식으로 태우고 운항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난 사고 발생에 따른 작전 수행 시에 승선하는 인원에 대한 실체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서 구조당국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영업 실적이 중요한 선박회사들은 기사들의 초과 승선을 관행처럼 묵인해줬고 적발이 되면 벌금까지 대납해줬습니다. 안전을 약간 타협을 하고서라도 트럭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즉 정부의 공무원인 안전감독관들이
앞으로 이 부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을. 적발된 선박회사의 직원 한 명은 4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고 몰래 화물 차량을 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낡은 여객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되면서 제주 기점 여객선 10척 가운데 6척은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여객선사들은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 선박 매입을 검토 중이지만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와 필리핀 마닐라를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취항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이 운항하는 전세기는 어젯밤 9시 40분 승객 140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는 오는 6월까지 일주일에 2차례씩 운항하며 필리핀 관광객 3천여 명을 제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필리핀 관광객은 7천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50% 늘었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산간 지역으로는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요. 서귀포 50, 그 밖에 해안 지역으로는 2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많게는 60mm가량인데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면서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비뿐만 아니라 짙은 안개와 돌풍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오늘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는 5도가량 높은 모습이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17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6도, 낮 기온은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산간에는 마치 장맛비 같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섬적도 늦은 밤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6도 내외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모레 오전까지는 물결이 높게 있는 곳이 있겠고요.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달 동안 제주 지역 촛불 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 해산했습니다. 제주행동은 어제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항쟁의 주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외쳤던 도민들이었다며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제주시 삼도동의 도로가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빨래방에서 건조한 뒤 뒷좌석에 놓아둔 수건 더미에서 열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어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성산선적 6톤급 어선 선장인 62살 한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5조 포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인 상태로 어선을 몰다 계류 중인 다른 어선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에서 선불금을 주면 1년 동안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에게 5,200만 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